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선생님과 인연이 닿게 되었는지부터 월 결산 기준으로 손실만 나던 제 매매가 어떠한 계기로 변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하면요. 전 평촌개미라는 유튜버를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리안으로 필명을 바꾼 유튜버인데요. 대형 카페 나주다 강사분들의 유료 기법을 풀고 리뷰를 하길래 나랑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매매하고 있나, 내가 놓친 건 없나 궁금해서 봤던 기억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길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서 독특한 필명의 구독자 한 분이 고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채팅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슈슈공주라는 필명이 뇌리에 박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제 선생님이시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보다가 보면 볼수록 와,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볼 수 있지?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크게 보면서 매매하는 게 가능하다고? 감히 경력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시장을 꿰뚫어 보시고 그거를 풀어주고 계셔서 나중에 돌려볼 생각으로 녹화해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선에서 가장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는 나주다의 리노님이었는데, 리노님이 나타나 주식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무림의 고수가 잠시 산에서 내려와 기존에 갇혀있던 관념을 깨주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순환 섹터에 대한 내용, 시장의 키워드, 시황에 대한 디테일 등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과 왜 지금 이런 섹터, 테마의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라왔는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큰 시장 흐름부터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수천 번 유레카를 외쳤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천리안 유튜버도 처음에는 그저 대형 카페에 유료 강의를 풀고 리뷰하는 게 전부였는데 선생님 강의 내용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더니 수익 났다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선생님이 알려주신 마삼 구간, 마육 구간, 순간 체결량 보는 방법, HTS 세팅 등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여기서 느꼈습니다. 아, 진짜는 슈슈공주 선생님이구나. 수천만 원을 유료 강의에 썼는데 굳이 억대 트레이더들에게 배웠던 내용을 전부 갈아엎고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시장에 대한 본질과 이해, 매매 방식대로 바꾼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나도 저렇게 가까이에서 고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했었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선생님은 자취를 감추셨고 저는 기회를 놓쳤죠. 라이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과거가 너무 아쉽고 후회되더라고요.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또 방금 선생님께 배운 걸 본인의 매매인 것처럼 풀고 있는 그 유튜버에게 배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내던 중에 우연찮게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장의 중심에서 채널의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것이었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회를 한 번 놓치지 두 번 놓친 바보죠. 바로 선생님 제자로 공부하고 싶다 연락드리면서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한 마음에 저도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제가 선생님께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그리고 선생님께 배우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이 정도면 제가 전생에 거북선의 조타수 정도는 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처음에 유튜브 라이브부터 선생님 영상을 지나치지 않고 누르게 된 것까지, 심지어 제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다지 많지 않은 구독자 수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시간이 1년, 2년, 5년 엄청 빠르게 지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주식으로 정말 긴 시간 돌아왔던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제 매매가 변화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케이스에 들어갈 텐데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계신지 체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법의 선, 마법의 기법을 찾고 있다. 아주 현란한 지표를 켜놓고 매매하고 그 지표를 공부한다. 혹은 호가창에 모든 비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을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를 스캘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호가창만 보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저도 여기에서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단순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에서 내가 원하는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조건에 충족하는지 보고 뉴스를 체크하고 재료를 체크하고 매매를 하고 있다. 네 번째,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터진 종목만을 찾아 헤매고 있다. 다섯 번째, 차트의 매집봉을 찾고 볼린저 밴드 혹은 특별한 유료 지표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고 있다. 여섯 번째, 이평선 정배열 차트에서 매매해야 되는데 너무 고점이란 생각에 역배열, 저점에서 매매하려고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뉴스와
재료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주가 상승의 비밀은 뉴스와 재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시장에서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8번째, 수많은 차트 패턴을 공부하며 그 차트 패턴 속에서 나와 있는 매집봉 등을 혹은 각종 조건들을 직접 내가 차트를 돌려보면서 찾기 힘드니 검색기라는 편리한 도구를 찾아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 검색기를 더 좋은 거를 가져가면 효율이 더 좋으니 검색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연구를 하고 있다. 항상 좋아 보이는 종목에 풀베팅을 하고 있다. 종목마다 시황마다 베팅을 다르게 하지 않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해서 한 종목에 혹은 두 종목, 세 종목에 풀로 베팅하고 있다.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잘 돌이켜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수많은 대형 카페 유료 강의를 들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나땡땡도 있고요. 그리고 주땡땡, 그리고 더 땡땡땡땡도 있습니다. 이 강의들 이외에도 유명한 유튜버 분들의 수많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유료 주식 강의는 다 들어봤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들 강의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루틴은 뭐였냐면요. 강의를 듣고 유레카를 외칩니다. 이제 드디어 됐구나. 이제 힘든 시간은 끝났구나.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전 매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결과는 항상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히 패배했는데요.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유료 강의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정말 강사분들 본인이 매매하는 그런 모든 걸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왜 안 됐을까요? 많은 기법을 배웠고 주도주에서 매매해야 된다고 해서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전쟁에 나가는 전사처럼 뛰는 가슴을 붙잡고 주도주를 찾으려 노력했는데 말이죠. 물론 성공하신 분들 계시고요. 되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에 해당하며 허덕이고 계실 거고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방향인지 혹은 아닌지 확신도 없으실 거고요. 백날 첫날 찾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마치 미로 같았는데요. 저도 이 미로에서 오랜 시간을 헤맸습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이유를 찾다 보면은 저 중에 분명 하나쯤은 또 걸립니다. 아, 거래대금이 부족했구나. 아, 호가창이 이번에 이상했네. 더 면밀히 봤어야 됐나? 뉴스가 이번에 약하게 나왔네. 검색기가 안 떴었네. 비중 조절에 실패했네. 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아니었구나. 이건 매집봉이 없었네. 차트가 별로였네. 이러면서 계속 헛바퀴를 도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요. 이 미로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아주 귀신같이 매매가 잘 되고 잘 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요. 잘못된 거면 아예 안 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요. 아예 다른 길로 갈 겁니다. 조건에 들어맞는 종목이요. 급등이 나와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역시 제대로 분석하니까 되잖아. 다음에는 확실하게 체크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매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요.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는 실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입금해야지. 그리고 계좌에 돈을 입금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돈을 입금합니다. 심지어 다니던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클릭 몇 번이면 돈을 버는데 굳이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매매가 또 안 되기 시작합니다. 먼 미래도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돈을 입금하고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그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매매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길을 잃습니다. 처음엔 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들기 시작하고요. 매매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번 크게 손실나는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그럼 며칠 사이에 더더욱 큰 손실을 보고요. 결국에는 깡통을 차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잘할까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내가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혹은 아니야, 저기에 답이 있는 게 맞아. 근데 네가 지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제대로 해보기나 하고 말해. 안 될 리가 없어.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도 그 생각하면서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저 사람이 안 됐던 거라고.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할 거고 이전에 똑똑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또 신기한 건요. 심지어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하면 확률이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보조수단이고 그냥 플러스 요인일 뿐입니다. 될 듯 말 듯 확률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요, 될 듯 말 듯 결국에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역시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매매일지도요, 제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답지가 없는데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비중 베팅은요? 비중 베팅 절대 못합니다. 그냥 근거 없이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홀짝 게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물론 가끔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본인도 모르게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천재인 분들이죠. 혹은 운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여기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하나들을요, 깊게 파고들기보다요, 이것들의 원리와 본질을 이해하고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배워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보조수단이고 플러스 요인이니까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배워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먼저 배우기 시작하면요, 효율이 안 나오고 순서도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아주 좋은 산을 구매하려고 한다, 매매하려고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숲을 보고요,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요, 저는 이 숲, 이 산을 사러 왔는데요, 숲 전체를 둘러보지 않고요, 이 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나무도 아니라 이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심지어 이 나뭇잎에 있는 이 무당벌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당벌레가 너무 예쁘게 생겼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은 좋아. 이 무당벌레가 있기 때문에 이 산은 친환경이네, 유기농이네, 자연환경이 좋구나.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요,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거는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였던 거고요, 이 무당벌레가 붙어있던 나뭇잎도요, 다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붙어있는 무당벌레만 칭송하고 있었던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숲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숲에 있는 나무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그 나무의 나뭇잎은요? 무당벌레는요? 여러분, 숲이 좋아야 비로소 나무를 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뭇잎을 보고 무당벌레를 보는 겁니다. 시황이 안 맞는데요, 그 섹터를, 그 테마를 왜 봐야 되죠? 그 종목은 왜 보고 계신가요? 왜 수급을 보고, 왜 매집봉을 찾고 있고 패턴을 분석하고 있냔 말이죠. 왜 호가창을 거기서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시황이 가리키는 명확한 종목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하다 보니 좀 과장한 경향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매매일지를 작성하시든 복기를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요, 기준은 시황에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에서 목이 터져라 시황을 부르짖는 이유가요, 전업투자자로 6년 가까이 허비하고 나서야 시황 공부가 진짜 주식 공부라는 거를 겨우 깨달았습니다. 과거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제 자신에게 주식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을 해줄 겁니다. 시황을 봐라. 제가 올린 영상 다 이해하시고 적용 가능하신 분들은요, 주식 공부했다는 사람들, 상승장에 운 좋게 버텨서 수익 냈다고 자랑하는 그분들, 그 사람들보다요, 적어도 5년 혹은 10년은 단축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배워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건요, 시황, 심리, 비중 조절, 이게 다입니다. 재밌는 건요, 시황에 맞는 종목에서 하면 심리가 좋아지고, 시황을 볼 줄 알면 비중 조절도 당연히 됩니다. 시황이랑 잘 안 맞는 종목에서는요,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안 하고요, 시황이랑 찰떡궁합인 그런 종목이 유리한 타점에 오면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또 시황을 분석해놓고 시나리오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예상했던 종목이 예상대로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계획이 없던 종목이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안 하는 것도 좋고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시황 이외의 것들에 투자하지 마세요. 물론 차트, 재료, 수급 등 각종 요소들 다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시황을 트레이딩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리고 그 시황을 어떤 사고, 논리의 흐름으로 읽는 건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독립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시황이 명확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고 경험이 쌓입니다. 이게 단단하게 가는 길입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좋아하는 차트, 수급, 재료를 기다리고 찾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걸 찾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점이 바뀌었고 어떠한 계기로 계좌가 바뀌기 시작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긴 시간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